안녕하세요. 코로나 종결자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독일에 계시는 리갈하이님과 코로나 게이트 현지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리갈하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독일에도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뭐 빌 게이츠 체포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여러 네,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현지에서 독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그 각 도시에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그 예, 코로나 정책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집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방역 정책과 코로나 규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것, 음, 그리고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바이러스 학자인 조스텐의 일방적인 발언만을 전하면서 이 예,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사실을 전하지 않는 주류 언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몇 독일 사람들이 봄부터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데모를 위해서 예, 미샤엘 발베, 그 예, 변호사인 갈프 루드비히, 마커스 예, 하인츠 등이 처음으로 예, 구축을 해서 크베어 댕큰이라는 집회를 결성했고, 그리고 예, 거기에 수많은 의사들, 변호사들이 힘을 더해줬는데요. 예, 이 집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코로나 예,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본권, 개인의 자유, 믿음과 양심의 자유, 의견, 예술 및 과학의 자유, 교육,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택 불가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러한 기틀 안에서 다양한 이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8월 1일에 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였었고, 100만 명이요? 그리고 이제, 네네, 네, 그 당시에 어, 100만 명이 모였었고, 8월 29일에 더 많은 약 한 200만 명 가량의 일반 시민들이 베를린으로 왔었고, 심지어는 예. 당시에 존 F 케네디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함께 연설을 해주었었어요. 8월 29일에 200만 명이 네, 모였고, 미국의 로버트 네, 케네디 주니어도 와서 연설을 네네. 했다고요? 네네. 네네, 네. 아, 그래서 이 집회는 사실 그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안전했고 평화로운 네. 집회였는데요. 이거에 아,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류 예.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그 뒤에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8월 29일에 집회가 예. 있기 바로 3일 전에 예, 예. 베를린시에서 일방적인 집회 금지가 내려졌는데요. 그 8월 당시에 며칠이요? 8월 29일이요. 8월 아, 29일. 8월 29일에 200만 명이 네. 모일 걸 알고 집회 금지를 아니요. 베를린시에서, 예. 아니요. 예. 20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었고, 예. 그 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왔었던 거고, 그 예. 베를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회 금지를 내렸어요. 그 크베어 예. 댕큰이 하는 데모만. 그 예. 당시에 예. 어, 집회를 한다고 그 신고가 된 다른 데모들이 한 100여 개가 돼요. 근데 아, 그 100여 개는 금지를 하지 않고 이 예. 크베어 댕큰의 집회만 이제 시에서 금지를 내렸는데 이게 아, 그래서 행정법원에다가 항소장을 내서 또 허가받고 음, 근데 또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시에서. 네, 그리고 나서 또 고등법원에 가서야 완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 그 한 법대 독일의 한 법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예, 집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예, 집회를 금지할 수 집회를 금지를 집회 금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아, 그리고 또 예,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집회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공식 문서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말은 없고 네, 1.5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이유는 없었던 거죠. 공식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아, 하지만 언론은 그런 뒷이야기는 전혀 없고, 마스크 안 썼어. 거리 안 뒀어. 이 사람들 다 나치야. 그리고 음모론자라고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그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보도만을 할 뿐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저도 이제 독일 상황을 잘 모르다가 이제 처음 들어서, 네, 지금 한국에 계신 그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그,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제 그 슈샤리트 박티나 볼프강 네, 보닥 같은 분들이 이제, 뭐, 이 코로나가 정상적이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서, 네, 저는 시위도 이제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뭔가 좀 시민들 의식 같은 게 한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독일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정부는 뭐 봉쇄 조치라든가 마스크 쓰는 네, 거라든가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크베어 네. 뭐라고요? 크베어 덴크? 예, 크베어 덴큰, 예, 네. 아, 크베어 덴큰이라는 분이 주최하는 시위는 이 코로나 봉쇄 조치 반대 시위, 마스크 반대 시위 같은 그런 시위인가요? 그러면 성격이? 크베어 덴크는 단체 이름이고, 예, 그 미샤일 발벡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예, 이것을 만들었는데, 예, 이 집회 목적이 처음 말한 것처럼, 예, 뭐 마스크 반대, 뭐 반대, 이런 것들은 예. 그 시민들이 각자가 그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제일 큰 틀은 기본권이에요. 아, 기본권 기본권. 침해, 아, 그리고 기본권 자유. 침해. 아, 기본권 네, 침해와 자유를 지키기 예, 위한 집회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음, 마스크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그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혹은 음. 뭐 인권 탄압,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게 네, 뭐, 빌 게이츠 체포 시위라든가 뭔가 이게 코로나가 음모다, 사기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한 거가 이제 네. 그건 주요, 예, 예, 네네. 의제인 그게 큰 거네요. 틀이, 그러니까. 예. 그게 큰 틀이고, 이제 네네. 민주주의 기본권, 그리고 예, 이 현재 그 코로나 정책을 이유로, 예. 그것을 이유로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기본권을 빼앗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틀이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여러 아,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주류 언론들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예, 예, 잘못된 보도들, 그리고 예, 과장된 언론의 그런 방식들, 예. 뭐, 그리고 당연히 빌 게이츠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모든 음.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리가라이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이게 뭐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지금 네, 뭐 국민들한테는 뭐 고향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지금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가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네,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산소도 가고 네, 뭐 네, 요트도 살아가고 마음대로 다 하니까 이게 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이게 코로나 게이트 자체가 처음부터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게 전부 사기극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가라이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감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예, 제가 이 매일 보고 겪는 이 상황과 예, 예. 언론에서 말하는 상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매일 음, 자극적인 표현과 사진만 보여주는 것들이 처음엔 의아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아, 예, 예. 우리가 이만큼 그래서 겁을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은 것인지, 이 음, 정부와 예,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네. 시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길래 그런 표현들을 하는 아, 것일까? 일단 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예, 그런 어리둥절한 생각과 함께 예, 그런 것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매일 들리는 그 확진자 숫자 때문에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는데, 예, 제 독일 남편이 한번 권유를 해봤어요. 예,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자. 예, 정말 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세상과 예,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세상이 예, 정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번 봐보자 예, 해서 이제 용기를 조금 내서 갔거든요. 근데 예, 당시에는 제가 그 코로나 뭐 확진자 그것보다는 예, 중국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라는
그 말 때문에 동양인 예. 차별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아, 독일에서.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뭐, 예. 한국 사람들, 뭐, 베를린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뭐,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뭐, 아, 때리고, 이런 예,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 인종차별이 굉장히 무서웠고, 그리고 네, 마침 언론에서도 뭐,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들 나치라고 했기 때문에 음, 더 공포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봤어요. 아, 가봤는데, 예, 예. 걱정할 필요 없었더라고요. 아, 시위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뭐 극우파다, 극좌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혀 아니에요. 했었는데, 아,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였고, 네, 예, 그런 성격의 네, 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네, 해주시는 네. 거네요. 게다가 네,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네네, 이성적인 집회였고, 네네, 그리고 거기엔 독일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다양한 인종과 유럽 국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네, 집회에서 할 때는 그 무대에서 연설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 예, 연설자들이 다 변호사, 뭐 의사들, 경찰, 뭐 심지어 경찰, 그리고 정치인들, 음, 그런 이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군의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연설을 했고요. 아, 예, 예. 전문성 네, 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셨던 네, 거네요. 네, 어, 마냥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우리 네, 무조건 반대한다, 우리 이거 싫다, 이렇게 비난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고, 정말 변호사는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를 예, 들면 정치인들은 뭐 정치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음, 경찰들은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자기의 그 전문적인, 그 전문 직업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아, 것들은 사실 예, 예. 전혀 안 나와요. 아, 전혀 안 그렇군. 나오고 예, 나오더라도 그냥 음모론자하고 이제 그냥 낙인 찍히고 이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당시 그 경찰에 의해서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봤을 때 들었는데 예, 이제 막 집회가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예, 바로 언론은 그 집회 모인 사람들 뭐 17,000명 혹은 5,000명 이렇게 축소하고 그리고 아, 집회가 경찰에 의해서 해제되었다고 거짓 보도를 내는 것을 보고 저는 이거 아, 100% 의도된 거구나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독일의 주류 네, 언론이 그 집회 현장에 네, 대해서 이제 가짜 네, 뉴스를 내보내는 거네요. 네, 마치 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의해서 이거 다 끝났다, 해제됐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어, 것들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정부와 미디어는 이 집회를 원하지 않는 걸까? 음, 왜냐하면 집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형태의 집회들이 다 금지가 돼야 되는데 왜 이 기본권을 주장하는 이 집회만을 원하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아,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제가 본 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제 눈으로 확인한 결과 100% 의도된 거구나. 아, 그것을 계기로 이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를테면은 네, 보시는 분들 네, 엄청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뭐 해외 그 뉴스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뭔가 사실을 네, 왜곡하고, 그 네. 뭐 주류 언론들이 그 보도하는 게, 그럼 독일에서부터 벌써 가짜 뉴스로 보도가 되고, 그걸 다시 국내 언론이 한국에도 보도하는 거를 그렇게 네네. 보도를 네네. 했다는 거가 되는 거네요. 저도 네. 한국 그 주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예. 그냥 독일 뉴스에서 잘못된 보도, 그러니까 거짓 음, 뉴스를 한국은 그냥 그대로 번역만 해서 그냥 검토 없이 그냥 검증해 내보내는 거예요. 보지 그러니까 않고, 사람들은 그냥 네네. 그것을 믿고, 네네. 그러니까 마치 집회 가는 사람들은 다들 정신병자고, 뭐, 다들 이런 거 뭐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 뉴스를 볼 때는 거기 뒤에 예. 그 배경 지식을 항상 봐야 돼요. 이 내용에 예. 뭐가 있는지 단지 예. 선동하는 문구가 아니고. 아, 그러네요. 정말. 이거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뭐, 지금 한국에서는 그 뭐 마스크 가지고 뭐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뭐 착용을 해라 마라 해가지고 뭐 벌금을 내니 많이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 독일에서는 최근에 뭐 13살 어린 여학생이 마스크 끼고 있다가 버스에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네, 그것에 맞아요. 예, 그것에 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9월 초에 미셸 베아그라는 이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네. 버스에서 네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쓰러진 뒤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었고, 네. 버스에서 쓰러진 뒤에 그 예. 칼스루에 병원에 이송돼서 어린이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음. 이거에 아직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이유는 없지만, 예. 의사와 심장 전문의들은 호흡 예. 구동이 계속 감소되고 뭐 어쩌면은 심장 박동 장애로 네.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추측을 해와요. 음. 지금까지는 그 사망된 정확한 사유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라고 그러고 의문사 같은 그리고 건데. 예. 네. 예. 그리고 이 마스크로 인한 그 신체 손상에 관해서 주요 예. 언론에서 다루는 그 전문가들의 말과 예. 비주요 언론에서 말하는 그 전문가들의 말이 완전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한 신경의과 전문의에 대한 말에 따르면은 이 예. 지속적인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그리고 산소 부족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뇌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 여기서도 말이 많아요. 이게 뭐 죽을 정도로는 위험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증가와 그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이제 양쪽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에서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한국 주류 언론에서는 해외 코로나 게이트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시위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거나 왜곡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온도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거는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음. 심지어 그 바이러스 및 전염병 진짜 최고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박티 박사나 폐렴 네네네. 전문가이면서도 그 이전에 독일 3인당의 의료 고문관이었던 보당마저도 음모론자로 그냥 덮어버리기 일쑤고 그리고 음. 독일 주류 언론도 사실을 왜곡 축소 은폐할 뿐인데 네네. 이를테면은 예. 8월 29일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예. 베를린 데모에 왔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다루지 않거나 아주 짧게 보도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뭐 그 사람도 음모론자라는 그 프레임으로 되고 있었는데요. 예. 이 양심적인 언론인들마저 바른 소리를 하면은 예. 그냥 해고를 당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양심 있는 진정한 언론인들이 설 자리마저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말을 할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빌 게이츠 킬러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고 그 네, 존 F 케네디의 조카고 뭐 백신이나 이런 관해서 되게 이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통해서 그 노하우가 네, 굉장히 많으신 분이어서 네, 이런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신 그런 분인데 네, 그런 분이 독일의 이제 베를린에서 8월 29일 집회를 할 때 참석을 했고 네, 연설을 했는데 독일에서조차 그게 네, 보도가 잘 안 되고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숨기려고 했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음모론자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음모론자다 이런 식으로 네, 낙인을 찍어버렸다고요? 독일 네. 언론에서. 그냥 네네.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음모론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건 되게 충격적이네. 저는 그래도 독일이 네, 선진국가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뭐, 볼프강 보닥 같은 분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메르켈 총리한테 어필도 하고 뭐 지금 네, 슈샤리트 박티라고 제가 이제 그분 영상을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책이 슈샤리트 박티가 네. 지금 쓴 책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이게 지금 독일 슈피글에서 베스트셀러이고요. 막 네네네. 이제 이 책이 처음에 그 카리나 라이스 의사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이 카리나 라이스가 육샤리 박티의 그 아내 예.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제 아, 전문이고요. 부부가 쓴 책이네요, 그러면?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 먼저 이 라이스 박사가 예. 너무 기가 막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여서 이 쓰기 시작했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예. 그리고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샤리 박티 박사가 이제 예. 같이 공동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이스 박사가 쓰기 때문에 이 이름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그거 네, 재밌네요, 사연이, 에피소드가. 네, 제가 네, 그거, 나중에 이거 영상을 만들면 그 슈샤리트 박티와 라이스 박사님의 책을 영문 네,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만들어서 영상 보시는 네, 분들이 영어에 좀 능숙하신 분들은 책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책을 다 네, 읽으셨으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그 책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이름이나 그런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현재 이제 독일에서 갖고 있는 그 정책들, 네네. 그리고, 그리고 뭐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네. 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 뭐, 음, 양성 테스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은 예. 확진자가 아니고, 네네. 확진자라는 것은 곧 또 그것이 환자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하나하나의 명제의 뜻이 필요한데, 그거에 네네. 대해서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네네. PCR 테스트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네. 대해서 또 뽑고 네. 있고, 네. 그리고 사실 2009년에 WHO가 당시에 또 팬데믹을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세계적인 네. 스캔들이었었는데, 그 예. 당시에 이것을 잘못된 거라고 아주 양심적으로 말한 게, 그 당시에도 죽샤리 막티 박사와 예. 볼프강 보다 의사가 예. 그것을 비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그 팬데믹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과 너무나도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데자뷰냐라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2009년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한국에는 이제 그 신종 플루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영어로는 네, 스와인 플루,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돼지 독감 그 네, 맞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면서 사기쳤던 맞아요. 거를 이게 뭐 네, 데자뷰냐, 지금 코로나도 그와 같은 사기극이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네, 해주시는 그런 책인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책 예. 내용은 일방적인 뭐 이 의사의 주장이 예. 아니고, 네네. 이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예. 예. 안에 이렇게 예. 근거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통계 통계 자료라던가 자료. 이제 네네.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네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러스나 어떤 의학 전문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이야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네네.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짧고 간결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담아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네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 죽샤리 마티와 그 카리나 라이스 박사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독일어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혹시라도 이 방송을 독일에서 누군가 듣고 계시다면은 네. 네, 그 예. 유튜브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 예, 그리고 뭐, 이분들이 예, 예. 그 영어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영어 인터뷰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내용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게 되실, 뭐, 독일어에 능통한 독일어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의학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실 만한, 책이네요. 네. 소개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포비아 때문에 너무 쉽게 이제 기본권, 그러니까 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유튜브 채널 폐쇄나 뭐 종교의 자유 같은 거, 그 뭐 네. 기독교 대면 예배 금지 등 뭐 이 사기극의 주체인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 기본권을 내어주고 있는데 독일에 현지에 계신 리갈 하이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로서 응당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 기본권이 무시된다면 국가는 언제든지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은 생명권과도 같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 독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와 시민들의 저항이 있는 것이고, 네네. 옛날에 히틀러 역시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라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고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 지금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음, 이 시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네, 하나하나 네,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따져봐야 하는 거고, 네,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할 만큼 맞는 조치인가도 봐야 되는 거고, 모든 정보는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언론인들, 법률가들, 의사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열이 아닌 연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게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연대할 수 있으면은 좋겠네요. 네, 제가 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아까 그 혹시 뒤에 모니터에 있던 그 집회 영상을 보여주시려고 아까 해놓으신 거 같은데요. 네, 예, 그 집회 영상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10월 10, 일단 이게 제가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크비아댕크의 인터넷 예. 사이트거든요. 이 크비아댕크 마이너스 711.de에 들어가면은 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베를린은 8월 29일 날 예, 했던 집회의 모든 내용들 예, 여기 보면 비디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공식 서류 같은 것도 다 올라와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했던 데모들 예, 내용들 네. 그리고 독일어 이제 사이트인 가장 거죠, 이게? 최근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예.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 크레아덴큰? 예, 예, 네 그리고 10월 10일 날 예. 이게 슈바이게 마시라고 이게 침묵의 시위거든요. 네, 침묵의 시위? 네네. 네 그것이 이제 베를린에서 예,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잠깐의 영상을 좀 틀어보면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 영상은 제가 이제 화면 처리를 할 건데요. 네. 그 저는 후반부에 그 평화 시위고 침묵 시위인데 경찰들이 과격하게 진압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 내용이 바로 예. 8월 29일 다음 그리고 8월 30날 있었던 집회에서 있었던 그 경찰들의 무력 행사였거든요. 아, 8월 29일, 8월 30일이요? 8월 30일이요. 아, 8월 30일. 예. 네. 보면은 예. 네, 29일 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네네. 다 이때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 이 시민들은 사실 아무것도 그 무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 경찰들은 지금 무장을 해놓은 상태다. 보면 애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 밀치고 예. 일반 시민들을 저렇게 그냥 밀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임산부나 그 약한 여성들을 두들겨 패거나 이런 경우도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 경찰들은 그 베를린시 경찰에서는 그것을 좀 부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적이 예. 없었다. 예. 뭐 소문이다. 근데 이 많은 그 증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아. 지금 변호인단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신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많이 걸리긴 할 거예요. 보면은 잡아놓고 주먹으로 막 정말 가격을 무방비 하네. 상태의 사람들인데 아주 예. 주먹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독일어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시위인가, 뭐 코로나 관련 시위인지 아닌지 이 독일어를 모르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건지도 모르고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짧은 네. 영상인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이게 저도 야 이게 독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질문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나 뭐 이렇게 심지어 가족이라도 잘 설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공포로부터 얼마나 나약해지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아, 더 포비아로 인해서. 이상, 네. 예. 네,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네. 비판적인 사고가 멈춰버렸다는 것을 느꼈는데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 분열, 질타, 비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네. 인간애와 존엄성이라고 보는데요. 아, 인간애와 이, 존엄성이요.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 네. 그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베를린 시위에 왔었던 한 어린 소년의 당당한 인터뷰가 저는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좀 예.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 무엇이 바뀌기를 바란다면은 예.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음. 숨을 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을 원합니다. 야. 이런 말을 아이가 했단 말이에요. 와, 진짜 전율이 느껴지네요. 그 말에서. 네, 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예. 어려워요, 이것을. 왜냐하면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 지금 맞는 말을 들어도 네. 또 내일 그 다음날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세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싸움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질타나 비난이 아니고 네네. 더 애정을 가지면서 이야기부터 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이 코로나 게이트의 해법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대화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예, 네,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네, 급하다거나 이런 뭐 코로나 포비아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네,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정말 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